삼성바이오로직스 내가 처음 물려있는 이유, 삼바 대 삼성바이오 에피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나의 거래, 지난주에 이 기술적 분석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마쳤고요. 이번에는 제가 삼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그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편 삼바 대 삼성바이오 에피스이고요. 다음에서는 2-1편 후속편으로 삼성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회계 조작이 있었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삼성바이오 에피스 삼바가 미래의 국가에 대한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었고, 미국과 어떻게 협업을 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연혁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대로 알아봅시다. 일단 2011년 태동부터 2016년 산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가로는 버핏 할아버지도 2019년에 투자를 했죠. 보시고 계시는 화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 내역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제가 만화로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등장인물, 자, 한국 쪽입니다. 한국 쪽 선수 명단 삼바 2011년 4월생입니다. 예피스, 삼성 에피스죠. 예피스로 붙였습니다. 2012년 2월생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외에 증권선물위원회, 금감원, 경찰, 우리 검찰입니다. 이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입니다. 미국 측에는 자, 미스터 젠, 그래서 바이오젠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50% 빼기 한 주를 가지고 있고, 버핏 할아버지 2019년에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쌀집 나시, 나스닥이라고 해서 줬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선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나오는 것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진도는 연도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미스터 젠 씨에 대한 홈페이지입니다. 즉 바이오젠 홈페이지를 가보면 2010년부터 일단 2011년 10년 전에 대한 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가면 2011년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삼성, 약간 크게 볼까요? 크게 보면은 2011년에 어떠한 포톨라라는 것에 대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고 now called 불려지는 조인트 벤처에 대한 형태를 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옆에 있는 것은 현재의 삼성입니다. 미스터 젠, 즉 바이오젠의 주가 내역입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작년도부터 올라오고 팬데믹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즉 2010년, 2011년에 뭔가 꿈쩍꿈쩍 삼성바이오로직스, 즉 삼성이 이 바이오젠하고 접촉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0년에 삼성은 어떤 것을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항상 그렇습니다. 기업은 차세대 먹거리가 무엇일까? 어떤 것처럼요? 반도체 다음, 즉 삼성 갤럭시를 통해 전 세계를 잡은 것처럼 다음에 삼성이 잡아야 나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삼성이 얘기하고 있는 거 있죠. 초격차입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던 와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0년 바이오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유럽에서는 2010년에 시밀러라는 그 유사한이라는 개념이 등장이 됐고요.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나중에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사업의 개요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전혀 개념이 없어서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아래 김희경 삼성 바이오 에피스 상무께서 2015년 컨퍼런스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붙여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2012년에 미국은 2012년에 돼서야 이제 개화를 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2019년, 나머지 뭐 동남아 쪽이 좀 빠르긴 했었고, 유럽은 이미 바이오시밀러 제도가 2005년부터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2011년에 그러면 그 다음 해입니다. 2011년은 어떤 기회였을까요? 2010년에 오바마 케어가 미국에서 실행이 되면서 결국은 아까 보셨듯이 2012년부터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이제 허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나중에 대한 얘기지만은 2012년에 2월에 우리 예피스, 즉 삼성 에피스가 태어나고요. 2015년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최초로 받으면서 이때 2015년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에피스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 이후 2019년, 18년, 19년으로 오면서 아주 블록버스터급 특허가 만료되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꼽힐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시장일까요?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2013년, 14년 당시에 한 번의 비교를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천천히 보십시다. 우리 현재 대한민국 먹고 사는 것 중에 1등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입니다. 얘가 2013년, 14년 당시에 530억 불을 가지고 있었던 였었고요. 국내 업체가 점유율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등이 52%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점유율 양을 갖고 있죠. 그런데 당시의 바이오 시장을 딱 살펴봤더니 바이오 의약품이 1,800억 불이었고 2000년 현재 지금 삼바가 1위, 즉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해서 점유율 3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복잡하지만 즉 무슨 얘기냐면 아예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반도체 시장이 몇 배요? 3배의 시장입니다. 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현재 70만 원, 80만 원을 호가하면서 거품이니 많이 하는 것은 이 시장에 나중에 어떻게 점유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죠? 나중에 이 숫자 시장 점유율과 현재 4공장을 준공하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EPS, 퍼 이런 등등으로 해서 목표 주가 산정을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영업이익률이 한번 보시면 40%입니다. 이것은 어떤 영업이익률이냐면 일본에서 아주 알짜 기업이라는 기계를 만드는 이런 로봇을 만드는 화낙이라는 후지산 밑에 있는 공단이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외에는 영업이익률 40%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을 남길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자, 연평균도 21%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이제 2012년이 왔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좀 재밌게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삼바가 저런 시장을 보니까 개꿀이네.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은 반도체도 해봤으니까 자신이 있는데 판 것을 생산한 것을 또 개발한 것을 미국에서 어떻게 팔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미스터 바이오젠이 있었구나. 아까 잠깐 봤었죠. 홈페이지 가보면 2010년도 그때도 같이 계속 호흡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고 미스터 젠을 생각을 해놨습니다. 삼바가 그래서 2012년에 제안을 합니다. 자, 뭐라고 제안을 할까요? 여기서 삼바는 돈, 즉 자본하고 생산을 담당하고 예피스의 연구와 개발을 담당을 시킵니다. 그래놓고 젠 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젠 씨, 공동투자 오케이? 우리 에피스가 열심히 개발할게. 그랬더니 미스터 젠이 그러면서 니들 뭐냐 뭔 개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삼바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 삼성이야. 반도체 스마트폰 알지? 이런 거지. S10, S20 삼성이 갤럭시를 전 세계를 잡아서 너희들 인텔 반도체도 잡고 애플도 반 다 따라갔어. 반이 뭐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미스터 젠 씨가 삼성? 5%만 투자. 그리고 내가 나중에 콜 하면은 지금 가격에 지분 반을 주면 돼. 자, 봅시다. 5%만 먼저 투자해 놓고 나중에 자기가 콜을 외치면은 지금 가격에 현재 하는 가격에 에피스가 얼마나 크건 말건 간에 상관없이 투자는 5%만 해놓고 현재 가격에 지분의 반을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삼바가 뭐라 그랬냐면 자, 야, 처음부터 반반 투자지 그건 좀 그렇잖아. 그랬더니 조삼모사 따왔습니다. 실은 그냥 굶든가 예전부터 꼭 그렇게 먹어보고 싶습니다. 이래서 딜이 2012년에 울며 겨자 먹기로 완료가 됩니다. 자, 2012년에 그래놓고 자, 잘해보자 예삐야 그래놓고 예삐스를 2,900억 원에 2012년 4월에 탄생을 시킵니다. 그게 2012년까지의 얘기였고요. 자, 그랬더니 돈은 계속 못 벌죠. 그랬더니 바이오젠이 저 새끼들 저럴 줄 알았어. 맨날 적자네. 읍스 내 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2013년에 자, 미국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똑같이 미스터 젠한테 야, 너 적자나는 한국 기업 모 회사라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이오젠이 아예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 단독 지배 회사야. 난 그냥 좀
지분만 있지 내가 뭐 모회사 이런 개념은 아니야 라고 피해 나갔습니다. 즉 삼성 바이오젠에서도 그냥 바이오젠에서도 삼성 단독 회사 단독 지분을 가진 회사라고 에피스에 대해서 인정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왜냐면 바이오젠이 정말 그 적자만 나는 기업에다 모회사라 그러면은 바이오젠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해 나갔습니다. 그래놓고 귀찮아 괜히 투자해서 이런 게 2013년의 형태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4년에 오면서 에피스가 급성장하고 약간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커 나가기 시작했고요. 자, 그랬더니 바이오젠이 2014년에 보니까 뭘 진짜 하네 이렇게 된 겁니다. 삼바에서는 표정 관리, 자 우리 삼성이야 이제 거의 다 왔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이만큼 큽니다. 에피스는 2012년 2월생인데 딱 3년 만에 이정료가 4조 8천억 원, 그러니까 즉 5조까지 성장하는 형태가 갑니다. 이러니 바이오젠에서 어떻게 했냐면 콜 해서 50% 주고 이제 가져와야지. 아까 뭐 그냥 투자만 하는 회사지 우리 모회사 아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삼바가 그러지 말고 그러면 젠 씨한테 돈으로 주고 에피스를 내가 다 내 자식으로 혼자 키워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바가 전화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야 삼바, 그리고 바이오젠이 그랬습니다. 야 삼바 콜 50% 가지고 와. 지분 그때 돈으로 가지고 와. 그게 콜이라 그랬죠. 자, 그랬더니 삼바가 야 젠씨 반이니까 그냥 2조 그냥 현금으로 주고 내가 에피스 다 혼자 키울게. 그랬더니 자 뭐라 그랬습니까? 자 몰라 족하고 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서글러 이렇게 하고 삼바는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자 2015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삼바는 단독 지배에서 공동 지배로 결정이 나는데요. 의결권 때문에 반반 가져가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한 주 더 많고요. 플러스 한 주, 그 다음에 바이오젠이 마이너스 한 주로 해서 결국은 2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에피스는 이제 이정료가 4조 8천억 원 정도 되는 5조가 넘는 지금은 더 가치가 높죠. 왜냐하면 사공장까지 들어가고 있고 대형 그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2015년에 결국은 2015년 아주 큰 해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그래서 에피스 혼자 키우려다가 했는데 혼자 키우다가 둘이 키우게 됐네. 자, 그러면 이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양육이 2명으로 늘었으니까 신고해야 되겠다. 하지만 이제 미국 진출하려면은 이 미스터 젠 씨가 필요해. 그래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도 이제 따로따로 하려고 그랬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바로 다음에 상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쌀집 나시, 즉 나스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쌀집에서 파시지 알잖아. 우리 되게 큰 데야. 그랬더니 우리나라 증선위에서 야 너희가 한국에 상장해야지. 삼바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 상장 결정이요. 수고 딱 그러고 상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코스피 상장을 하고 2016년 11월 10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코스피 상장하면서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죠. 이제 사유는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한국 상장 단숨에 시가총액 30이 가고 지금 이제 3입니다. 네이버하고 왔다 갔다 하죠. 규모는 9조 5천억 원대 됐습니다. 이때 10만 원대 상장, 10만 원, 12만 원이가 상장했었는데 지금 70만 원 왔으니 뭐 얼마나 상장을 많이 했습니까? 다 에피스 덕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16년입니다. 자, 2016년에 참여연대가 야 특혜 상장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자 금융당국에서는 16년 12월에 문제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회계 기준의 시발점이 변경이 되고요. 연결과 지분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연결 지분을 생략을 하고 다음 주에 다음번 영상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도 계속 특혜 상장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됐고요. 정권도 변경되면서 참여연대에서 이제 그 금감원장이 임명이 되죠. 그래서 아주 고난의 시작이 상장으로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뭐 잠깐 건너뛰어서 2017, 18, 19, 20은 1편의 첫 번째 영상에서 설명드렸었지만 회계부정 이슈로 인해서 금감원, 증선이 언론 때려맞고 검찰 조사까지 받는 아주 험난한 여정이었었으니까 다음번에 회계부정에 대한 얘기를 종합 정리해서 말씀을 숫자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작년 얼마 안 됐습니다. 한 7, 8개월 전에 버핏 할아버지가
어디에? 바이오젠에 투자를 했는데요. 그때 얘기가 요쯤에서 투자를 했었으니까 꽤 이 할아버지 좀 드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사가 바이오젠의 성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이 있다라고 미국 현지에서도 기사가 떴었고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바이오젠에 투자한 것은 워렌 버핏이 생명과학 분야에 투자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번 바이오젠 주식 매입은 이례적이라는 업계의 평가다. 이런 기사. 그리고 버크셔가 애플도 원래 이 버핏 할아버지 기술주 이런 거 투자 안 한다 그러셨다가 애플엔 투자하셨죠. 그리고 매집했다는 소식에 애플 주가는 중국 사업 부지를 뒤로 오고 4%나 뛰어 올랐다. 뭐 사면은 오릅니다. 그래서 근데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들어갔겠습니까? 자,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도 엄청나게 큰, 즉 하나만 기억하라 말씀드렸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3배입니다. 그 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연구 개발로 인해서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계속 상용화 시키고 있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홈페이지입니다. 물론 이제 한 장만 있는데 큰 모습을 표시하기 위해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Passion for Health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하는 바가 따로 있습니다. 삼성가가 원래부터 그 삼성 그 병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메디슨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메디슨이 의료기기 전문 업체였었는데 삼성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했었죠. 그래서 그 메디슨이 망했다기보다는 망한 게 아니라 상장 폐지가 됐었는데 현재 삼성 메디슨이 됐습니다. 의료 종합에 대한 삼성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회사입니다. 자, 예피스 있습니다. 다시는 쌈바를 위탁 생산이나 하는 업체로 무시하지 마라. 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관심계기 1-2번째 거 회계부정 아닌 듯 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기본적 분석으로 펀더멘탈 재무 분석하고 EPS 퍼 해가지고 목표 주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서 수급, 현재 외국인 주식 그 보유 비중 10%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유동 주식수나 주주관계에 따른 영향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 맞춰지면 각 그 사이트에서 댓글, 요즘 댓글은 정말 대학생들 정말 많이 들어와 있나 봅니다. 그냥 뭐 예전에 팍스넷에서는 안 그랬었는데 뭐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뭐 진짜 이렇게 봐도 예전처럼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라 어린 학생들이 되게 많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더 재밌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 내가 쌈바에 처음 올려 있는 이유 중에서 2-1 쌈바에 관심을 가진 이유 첫 번째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대해서 예피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회계에 대한 얘기, 그 분식 회계에 대한 얘기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